저는 오늘도 부엌에 서 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이 자리에 선 날이 몇 번이나 될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수만 번은 됐겠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밥 됐어요. 제 목소리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남편 강석진의 기분을 살피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었거든요. 오늘따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술을 마셨구나. 식탁에 앉은 남편의 얼굴은 벌써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저는 그의 앞에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딸 수연과 아들 민재도 자리에 앉았어요. 두 아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늘 이렇게 무거웠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반찬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금치 나물이랑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준비했어요. 고등어가 이게 뭐야? 비린내 나는 거 누가 먹어? 오늘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 골라왔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고등어 접시가 벽을 향해 날아갔어요. 도자기 접시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생선과 간장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빠, 수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33살이 된 딸아이는 이제 아버지의 폭력을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 또 이러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너는 입 닥쳐.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상관없어. 집이라고요? 여긴 엄마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만하라는 신호였죠. 더 자극하면 안 됐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0살 아들은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평생 피해왔어요. 엄마, 나 먼저 들어갈게. 민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먹지 못한 채였죠. 수연도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엄마,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혹시 뭐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딸의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나가고 나니 식탁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소주잔을 들이켰어요. 벌써 몇 잔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을 주우러 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 손으로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어요. 붉은 피가 스며나왔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이야.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남편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깨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걸까? 저는 그 조각을 물로 씻어 키친타올로 감쌌어요. 그리고 거실, 장식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관하듯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였어요.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젠가 이 집도 저 접시처럼 깨질 것 같다고. 아니, 이미 깨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숙취로 늦잠을 자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또다시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죠. 점심때쯤 친구 윤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나 근처 지나가는데 잠깐 들러도 돼? 그래. 와, 점심은 먹었어? 영숙은 제 절친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 함께 학교를 다녔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을 나왔죠.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영숙은 혼자서도 잘 살아갔어요. 작은 꽃집을 열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밝게 웃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영숙은 밝은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옷차림이 저와는 대조적이었죠. 저는 언제나 무채색 계열의 옷만 입었거든요. 튀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커피 한잔 할까? 그래.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영숙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어제 또 그랬어? 뭐가? 거짓말하지 마. 내 손가락에 밴드 붙어 있잖아.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야, 아직도 저 사람 참아? 인생 두 번은 없어. 그래도 애들 아버지잖아. 애들 아버지라서 참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영숙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와 민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특히 수연이는 간호사가 된 뒤로 가족과 관련된 환자를 대할 때마다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석진 씨는 변하지 않아. 아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 알아. 알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숙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너처럼 참고 살았어.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걸. 정희야, 넌 너무 착해. 착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이상한 건데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 영숙이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어 어제 넣어둔 접시 조각을 꺼냈어요. 햇빛에 비친 도자기 조각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저는 이걸 버리지 못했을까? 손바닥 위에 날카로운 조각을 바라보며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깨진 접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어요. 조금씩 깨져가는 제 마음을 보관해둔 거였죠. 저는 그 조각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꺼내볼 날이 올까? 그때는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지만 아직은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도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접시를 꺼내 놓을 때마다 어제 깨진 접시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영숙의 말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무사히 저녁을 마칠 수 있을까? 매일 같은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조용하지만 무너지는 하루. 깨지지 않으려 애쓰지만 조금씩 금이 가는 하루. 저는 그 안에서 한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어요. 그 다음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직접적인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취한 상태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야, 내 통장 어디 갔어?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통장은 서재 서랍에 있을 거예요. 없는데 내가 숨긴 거 아냐? 제가 왜 숨겨요? 잘 찾아보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비명이 나올 뻔했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서랍에 있다고. 인연이 정말. 남편이 저를 소파에 밀쳤습니다. 등이 소파 팔걸이에 부딪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지 못했어요. 이웃이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남편은 거실을 어지럽히며
통장을 찾았습니다. 결국 서재 서랍에서 찾아냈죠.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그냥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팔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죠. 거울을 보니 눈가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수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아니야. 엄마 바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의 멍을 보면 딸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응, 괜찮아.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딸조차 만날 수 없는 제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어요. 멍이 조금 가려졌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했어요. 저는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술만 마시며 하루를 보냈죠. 분식집 사장님은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이거요? 어제 넘어져서 그래요. 조심해야죠. 이 나이에는 한 번 다치면 낫는데 오래 걸려요. 사장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했어도 모르는 척 해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기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그게 제게는 도피처였죠. 집보다 여기가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여기 있었구나. 여보,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집에 가 있어요. 일?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기는 년이.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장님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손님, 내가 손님이야? 이 여자 남편이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가게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밖에 나가요. 제발. 왜? 여기서 일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남편은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사장님이 남편을 밀었습니다. 남편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고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좋아. 집에 와서 보자. 남편이 나가고 가게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손님들은 어색하게 식사를 마치고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희 씨.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많이 힘드시죠? 사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기가 제 집이었으니까. 다행히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저는 조용히 술병을 치우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 밤 민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독립할게요. 독립. 갑자기 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아빠 때문에.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결심한 거였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집을 떠나는 게 당연했어요. 오히려 늦은 것 같았죠.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나와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 있을게. 왜요? 왜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래도 집은 지켜야지. 말을 하고 나니 스스로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지킨다는 게 대체 뭘까? 이미 깨져버린 집을 붙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엄마, 집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요. 민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는 없었어요. 알아. 엄마, 알아.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딸은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마저 집을 떠나면 남는 건 남편과 저뿐이에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몰래 만들어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떠날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해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잔액 확인하러 왔어요. 저는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의 꽃집 앞을 지나갔어요. 가게 앞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국화, 장미, 백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영숙이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잠깐만. 영숙이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뭐야? 얼굴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또 맞았구나. 영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도 알아. 근데 쉽지가 않아. 쉬운 게 어딨어.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살면 어떡하나. 돈은 어떻게 벌까.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게 더 편하더라. 영숙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심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래. 근데 너무 늦기 전에. 알았지? 영숙은 국화 한 송이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노란 국화였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 꽃 보면 기분이라도 나아질 거야.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두니 햇빛을 받아 더 예뻐 보였어요. 오랜만에 집에 생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그 꽃을 봤어요. 이게 뭐야? 꽃이요. 친구가 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돈이 남아도나. 남편이 화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화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만 봤어요. 왜 꽃조차 집에 둘 수 없는 걸까? 대체 저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식장 서랍을 열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손에 쥐었어요. 날카로운 단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가족을 지키는 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들었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키고 있는 게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제 두려움일까? 밖에서 깨진 화병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꽃도 함께 떨어져 있었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걸 바라봤어요. 언젠가 저도 저렇게 깨져 흩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꽃집 확장 개업식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야, 꼭 와야 해.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허락할까? 아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죠. 58년을 살면서 제 의지로 뭔가를 결정한 적이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영숙이네 가게 개업식이 있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심때 갔다가 저녁 전에 올게요. 마음대로 해. 짧은 대답이었지만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였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옷장 구석에 하늘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거든요. 10년도 더 된 옷이었어요. 결혼 전에 샀던 겁니다. 저는 그 원피스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고 입어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맞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화려한 색을 피하게 됐을까?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멍, 자국을 가리려고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 제 얼굴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꽃집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화환이 가게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풍선도 매달려 있었죠. 밝고 화사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희야, 영숙이 달려왔어요. 분홍색 투피스를 입은 영숙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오늘 정말 예쁘다. 축하해. 가게가 훨씬 커졌네. 그치?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들어와 봐. 가게 안은 더 놀라웠어요. 벽면 가득 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안개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고 상쾌한 냄새였죠. 여기 앉아. 음료수 가져올게. 영숙이 자리를 안내해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꽃을 고르고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 있었던 게 언제였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셔. 영숙이 레모네이드를 건넸어요. 차가운 컵을 쥐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멋지다. 갑자기 왜? 혼자서 이렇게 일구고. 대단해. 처음엔 무서웠어. 이혼하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더라고. 영숙이 가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빛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참았어. 남편이 때려도 참고, 욕해도 참고,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나는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걸.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아니더라. 누가 봐도 죽은 사람 같은 얼굴. 그때 결심했어. 이대로는 못 산다고. 저는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짐을 싸고, 혼자 나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아침에 눈 떠도 두렵지 않고, 저녁에 집에 가도 무섭지 않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영숙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희야, 내 이름 뜻이 뭔지 알아? 이름, 뜻? 바를 정. 기쁠 희잖아. 바르고 기쁜 사람. 근데 언제부터 바름과 기쁨이 내 삶에서 사라졌니?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 한정희, 바를 정. 기쁠 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바르게 살고 기쁘게 살라고. 근데 저는 언제부터 그 의미를 잊어버렸을까? 나는 모르겠어. 목이 메었습니다. 영숙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58살이면 인생이 아직 반이나 남았잖아. 이제라도 내 이름처럼 살아봐.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봤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공원에서 산책하는 연인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가족들.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게 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텅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늦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네 가게 개업식 갔다 왔어요. 개업식이 몇 시간이나 걸려. 밥은? 지금 바로 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이 일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영숙의 밝은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 한정희, 발을정, 기쁠희. 밥상을 차려나갔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늦게 오면서 밥도 제대로 안 차려놨네. 죄송해요. 됐어. 먹자.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요. 밖에서 먹고 왔나? 아니요. 그럼 왜 안 먹냐고.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저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 별들도 반짝이는구나. 당연한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영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발을정, 기쁠희. 제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정희, 바르고 기쁜 사람. 그런데 지금의 저는 바르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만 있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저를 지우며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다 거울을 봤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누구지? 이 사람은 낯설었습니다. 58년을 같이 살았는데 낯선 얼굴이었어요.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죠. 그 너머의 저를 바라봤어요. 한정희,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한정희.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았던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저는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손에 쥐었어요. 날카로운 단면이 손바닥에 닿았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이 아픔이 진짜 아픔이라는 걸. 저는 그 조각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니 반짝였어요. 깨져도 빛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다시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적금 중도 해지하고 싶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을 지나쳤어요.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정보들이 보였어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 저도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혼자서, 자유롭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집에 돌아와 찬장을 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영숙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바를 정, 기쁠 희. 제 이름의 의미가 자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정이다. 바르고 기쁘게 살아야 할 사람이다. 이제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봄이 오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저기, 누구세요? 아, 부인이시군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려고.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이 집을.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집을? 갑자기가 아니야. 돈이 필요하거든.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집을 왜 팔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인해. 남편이 펜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중개업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저기, 두 분이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게. 상의는 끝났어요. 사인만 받으면 돼요. 남편이 중개업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건 제 집이기도 해요.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 집의 주인은 저도예요.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당신 거여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이에요. 동의 없이는 못 팔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중개업자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합의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중개업자가 나가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낮부터 마신 거였죠. 내가 뭔데 내일에 간섭해. 간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 가족이면 남편 말을 들어야지.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뭘 했어요? 술만 마시고 폭력만 휘두르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플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먹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이 멈춰 있었어요. 주먹을 쥔 채로. 때려봐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내렸어요. 대신 제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집 팔든 말든 내 마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폭력으로.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해봐. 누가 믿겠어. 30년 동안 참고 살다가 이제 와서 신고한다고.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팔을 놓았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네. 미쳤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경찰이 온다고 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린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남편을 마주봤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탓이에요. 술 마시고, 때리고, 욕하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입 닥쳐. 이제 안 닥쳐요. 30년 동안 충분히 닥쳤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다 잘못됐어. 전부 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가정을 꾸렸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신고하신 분이시죠? 네, 저예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흩어진 술병들, 어질러진 거실. 모든 게 증거였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숨겨왔던 이야기를, 참아왔던 고통을 모두 다 말했어요. 폭력이 시작된 건 10년 전쯤이었다고.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다고. 점점 심해졌다고. 때리고, 욕하고, 위협했다고. 그리고 오늘은 제 동의 없이 집을 팔려고 했다고.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쟤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안 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하죠. 남편이 경찰차에 타는 걸 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했다. 드디어 했다. 30년 만에 제 의지로 뭔가를 해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수연아, 엄마,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딸의 목소리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수연과 민재가 도착했어요. 두 아이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수연이 저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재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 진작 이러셨어야죠. 민재가 울먹였습니다. 30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언제나 각자 방에서 숨죽여 울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정말요? 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잘하셨어요. 엄마.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제 편이 있구나.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평화로웠습니다.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처음 이걸 보관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날 깨진 건 접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인내였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조각을 손에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깨진 조각도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깨져도 빛날 수 있구나. 부서져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숙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영숙아. 나야. 정이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해냈어. 경찰에 신고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응. 이제 이혼할 거야.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나도 그랬잖아. 무섭긴 해. 근데 이상하게 후련해. 당연하지. 드디어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영숙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인생. 58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영숙아, 고마워. 뭐가?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전화를 끊고 다시 깨진 접시 조각을 봤습니다. 이제 이걸 버려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상처였고 동시에 제 용기였으니까요. 이 조각을 보면 기억할 겁니다. 다시는 저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창가에 조각을 놓았어요. 내일 아침 햇살을 받으면 더 예쁘게 빛날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두렵지만 기대됐습니다. 제 의지로 만들어가는 하루니까요. 한정희, 바를 정, 기쁠 희. 이제야 제 이름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버티지 않았어요. 아마 지쳤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였어요.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제 앞에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죠. 그래도 처음엔 아니었어. 진짜 가족 위해 열심히 살았어. 알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달라졌죠. 당신도, 저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 살아.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요. 이혼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집은 반씩 나눠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 몫을 받아 작은 반지하 원룸을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옮기는 날 수연과 민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니야. 엄마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 민재가 짐을 들며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진짜. 고마워. 아들.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이 치킨을 시켜줬습니다. 셋이서 바닥에 앉아 먹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일단은 분식집에서 계속 일할 거야.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응, 알아. 아이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반지하라 햇빛이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깨진 접시 조각을 꺼냈어요. 이사 올 때 가져온 겁니다. 창틀에 올려놓으니 조금이나마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다음 날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이사했어. 진짜? 어디로? 주소를 알려주니 영숙이 바로 달려왔어요. 국화 화분을 들고요.
집들이 선물이야. 고마워. 국화를 창가에 놓으니 방이 환해 보였습니다. 영숙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좁긴 한데 아늑하다. 그치? 응. 여기가 좋아. 그래. 내 공간이니까. 영숙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 과정, 새로운 시작, 앞으로의 계획, 모든 걸 나눴어요. 있잖아. 우리 꽃집에서 일해볼래? 영숙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꽃집에서? 응.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꽃을 좋아하잖아. 사실 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번번이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좋아하긴 했습니다. 예쁘고 향기롭고 생명력 있는 꽃들이요.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해. 언제든 환영이야. 며칠 후 분식집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그만두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사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새 출발 응원할게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마지막 날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퇴직금이라며요.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다음 주부터 영숙의 꽃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꽃 이름도 잘 몰랐고 포장도 엉성했죠. 하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정이야. 이 꽃은 장미야. 빨간색은 사랑. 흰색은 순수함을 의미하지. 그렇구나. 그리고 이건 백합. 순결과 품위를 상징해. 영숙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꽃을 포장하고 화분을 관리했어요. 매일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프러포즈용 꽃다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걸로 원하세요? 빨간, 장미요. 많이요. 남자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는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장미 백송이에 안개꽃을 더했어요.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꽃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이 일의 매력이야. 영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러게. 좋다. 너도 이제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58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수연이 찾아왔어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깜빡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깜빡했네. 이제 59살이에요. 내년이면 60이고. 시간 참 빠르다.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58개는 안 되고 딱 하나만요. 소원 빌어요, 엄마.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다 빌었어요? 응, 빌었어. 초를 불었어요. 수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소원이 뭐예요? 비밀이야. 에이,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소원이었어. 수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히. 고마워. 수연아.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좋은 쪽으로. 그래? 네. 예전엔 늘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밝아 보여요. 딸의 말이 기뻤습니다. 제가 정말 변했구나. 좋은 쪽으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민재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라니,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 네, 이모. 여자친구가 웃었어요. 민재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뿌듯했어요. 엄마, 결혼하려고요. 진짜.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신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냈거든요. 민재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꽃시장에 갔어요. 영숙과 함께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이야, 저기 국화 좀 봐. 예쁘지? 정말 예쁘다. 국화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국화의 꽃말은 고결함과 진실이래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 같았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갈래? 그래, 가져가. 집으로 돌아와 국화를 화병에 꽂았어요. 창가의 둔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옆에는 깨진 접시, 조각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이걸 보관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두려웠고, 무서웠고, 절망적이었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깨진 조각은 제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 힘이었어요. 이 조각이 있어서 다시는 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수연과 민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자고요.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좋아.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소중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쁜 것들을 담고 싶었어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가에 앉았어요. 깨진 접시, 조각과 국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참는 게 사랑이라 믿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요.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진 조각을 쓰다듬었어요. 그날 깨진 접시는 아직 제 집에 있습니다. 조각이 따뜻했어요. 햇빛을 받아서였죠. 볼 때마다 다짐해요. 다시는 나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국화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국화를 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가을의 향기였어요. 벽에 걸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보였어요. 58살 한정희, 발을정, 기쁠희. 이제야 제 이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그리고 기쁘게. 내 인생의 봄은 이제 시작이에요. 미소가 나왔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창밖에는 가을이었지만 제게는 봄이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계절, 희망의 계절. 저는 국화를 다시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접시, 조각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상처와 치유가 공존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퇴근하고, 누군가는 저녁 산책을 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모두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상의 일부였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자유롭고
행복한 일상.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또 해가 뜰 테니까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 환해졌어요. 국화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꽃을 팔까? 기대됐습니다. 제가 만들어갈 내일이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한정이, 발을정, 기쁠희. 제 인생의 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었습니다.